당원 동지 여러분,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호 4번 최고위원 후보 고민정입니다. 저는 어제 이른 아침 광주 민주묘역에 다녀왔습니다. 지금의 민주주의가 우리 선배 열사들께서 만들었던 그 민주주의가 그대로 살아있는지 죄송스러운 마음이 컸습니다. 적막감이 감도는 아침 시간이었는데요. 그때 참배를 오셨던 한 분께서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만든 민주주의가 지금 바로 우리 눈앞에서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데 당신들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민주당은 왜 국민을 믿지 못하십니까? 하면서 제 손을 잡고 호소하셨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은 30%가 붕괴됐고 그리고 미국 외신에서조차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의 골칫거리가 됐다라고도 혹평하고 있습니다. 이제 민주당이 필요한 것은 제1야당으로서 강한 민주당 그리고 유능한 민주당이 되어야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첫 번째 공통 질문은 당 혁신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두 가지 혁신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민주당이 민주당스러운 모습을 다시 되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민주당은 자부심이었고 자긍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당원에 대한 부러움도 있었습니다. 늘상 약하고 힘든 곳에는 민주당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세월호 가족들의 옆에도 민주당은 있었고 그리고 고공 크레인에 올라가 있는 노동자 옆에도 민주당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물대포를 맞고 있는 농민의 옆에도 민주당은 있었습니다. 김대중의 민주, 민생, 평화 그리고 노무현의 자치분권 함께 사는 세상, 문재인의 사람이 먼저인 세상, 거기에서부터 뿌리를 내리고 자라온 게 바로 민주당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이 과연 그들의 옆자리에 계속 있었던가 반성해 보게 되는데요. 한때는 우리 힘만으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겠다는 생각 때문에 시민들과 또 약자들과의 연대에 대해서 조금 등한시한 것은 아닌가 하는 반성도 듭니다. 그래서 민생정치연석회의 등을 만들어서 민생을 지키는 119 플랫폼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고문부터 평당원까지 또 국회의원부터 기초의원까지 소통할 수 있는 장이 필요합니다. 당내 소통 시스템이 강화돼야 되는데요. 의총을 하면 국회의원들만 모여서 토론을 해서 당론을 정하곤 합니다. 근데 그럴 것이 아니라 광역단체장은 물론이고 광역기초의원 또 지방의원들까지도 소통 그리고 당내 당론을 정할 수 있는 이 창구를 만드는 게 무척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더 많은 당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 또한 절실한 상황인데요. 그래서 토론과 수기 과정 등을 통해서 당론이 결정돼야 되고 또 정해진 당론에 대해서는 적어도 민주당 당원들께서는 명확하게 이해하시는 게 필요하다. 그래야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당내 소통 강화를 위해서 많은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윤석열 정부에 대한 평가와 함께 앞으로 정부와 여당을 향해 어떤 목소리를 낼지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민정 후보 2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민주당 야당에게 필요한 것은 무조건적인 비난이 돼서는 안 될 겁니다. 그런 비난으로는 국민들의 동의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윤석열 정부의 독주와 독선에 대해서 실력과 유능함으로 정밀 타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검찰 후배들을 내각과 또 대통령실 주요 보직에 임명하는 등 검찰공화국을 노골화하고 있고 또 신군부 시대를 꿈꾸는지 경찰마저 장악하려 하고 있습니다. 또 고물가 등으로 민생이 어려운데 감사원마저 동원하면서 전 정부에 대한 정치 보복에만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목소리를 낼 건지는 그간 살아온 길을 보면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초선이지만 주저없이 앞으로 나서서 윤석열 정부의 독선과 독주에 대해서 비판해 왔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대통령의 40년직이라는 이유로 장관에 내정됐던 정호영 후보자에 대해서 편입학 아빠 찬스라는 것을 증명해내면서 결국 낙마했습니다. 또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으로서는 함량 미달의 대통령실의 인사들, 특히나 검찰 출신의 그 검은 카르텔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문제점들을 제기했습니다. 또 사적 채용과 또 수행원, 민간인 수행원에 대해서 1인 시위를 대통령실 앞에서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또 대정부 질문에서는 한동훈 장관과의 설전 그리고 박진 외교부 장관의 무능함을 밝혀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윤석열 정부의 독단과 독선, 독주에 대해서는 우리 민주당에 있는 의원들뿐 아니라 당원들, 심지어는 일반 국민들, 또 윤석열을 찍었던 사람들까지도 비판하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민주당이 해야 될 것은 그냥 막무가내식의 비난이 아니라 정확하게 아픈 곳을 찔러내면서 그 고름들을 짜낼 수 있는 강한, 유능한 민주당의 모습이 돼야 합니다. 그 길에 지금까지처럼 앞장서겠습니다. 최고위원이 당선되면 당 지도부로서 제일 먼저 챙겨야 할 정책이나 현안 뭐라고 생각하는지 후보들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민주당이 해야 될 일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민생입니다. 특히나 박찬대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사안들을 말씀 주셨는데 장애인 권리 보장 문제 같은 경우는 저와 함께 또 협업을 하면서 일을 해왔었습니다. 지금 그 거론되고 있는 많은 것들에 대해서 당신이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은 최고위원들이 할 것은 아니야 혹은 어딘가에서 다른 곳에서라고 이제 미룰 것이 아니라 서로 경쟁하면서 서로 하려는 모습들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당대회가 끝나자마자 달려가야 될 곳은 지금 화물연대 안전운임제 폐지 같은 경우는 여전히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연대 청소노동자들의 그 노동기본권을 확보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아직 학교 측에서는 이렇다 할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우조선해양 사내하청 노동자들 문제도 민형사 부분에 대해서는 마치 협의가 된 것 같은 듯 말했지만 결론적으로는 여전히 불씨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이 달려가야 갈 곳은 너무나 많이 남아있고 그들께서는 오히려 목을 빼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부에서의 경쟁도 좋지만 내부 총질보다는 바깥에 우리가 겨뤄야 될 적을 그리고 명확하게 하면서 일치 단결된 대오로 싸워나가는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무리 발언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2년 전 거물 정치인인 오세훈과의 싸움이 있었습니다. 막막하고 두려운 순간들도 많았습니다.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고 답보 상태에 있을 때는 얼굴을 들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대변인으로 나선 만큼 배짱을 부려봐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장관과 박진 외교부 장관과의 대정부 질의를 할 때도 여러 가지 경우의 수들을 상정하면서 신중에 신중을 기하며 문제점을 지적해 나갔습니다. 민간인 수행원과 또 대통령실의 사적 채용에 대한 문제점도 세상이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대통령실 앞에서 1인 시위도 진행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돌아오는 것 온갖 조롱과 비아냥들이었습니다.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묻습니다. 똑같은 얘기를 해도 왜 고민정이 얘기하면 언론에 그렇게 제목이 나는가? 국민의힘에서는 하나하나 그렇게 다 논평을 다는가? 온몸에 진흙이 덕지덕지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털어내려 해도 털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지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흙이 묻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더 당당히 나서겠습니다. 앞장선 사람이 총을 맞는 것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다리를 질질 끌면서라도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그것이 제가 해야 할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똑바로 읽어도 거꾸로 읽어도 고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